태풍에 대해서 좀 찾아보셨죠? 자, 이제 태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이 적도부터 해서 0도, 30도, 60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온도가 높은 쪽 있죠. 자, 아무래도 적도 근처인 이 부분이 온도가 높을 건데 이 수온이 높은 이런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열대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해상이기 때문에 습하잖아요. 이런 고온 다습한 이런 해상에서 열대 저기압이 발생한다. 뭐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쵸? 저기압에서는 구름이 많이 생겼었죠? 그런데 온도도 높고 매우 다습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구름이 생기면서 여기서는 정란운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름이 생긴다, 정란운이 된다는 거는 수증기가 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건데요. 수증기가 물로 변할 때는 열을 막 밖으로 발생시키는데 그것이 수증기에서 물로 응결되면서 발생되는 열이라고 해서 응결열이라고 합니다. 이 응결열은 주변으로 막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주변이 안 그래도 더운데 더 상승기류, 자, 구름을 만들게 하는 것을 발달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요. 이게 계속 발달하다 보면 우리가 아는 기상현상입니다. 태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열대저기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 태풍은 이 태평양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태풍입니다. 비슷하게 열대저기압 때문에 태풍처럼 나타나는 게 이름이 따로 허리케인이라고 있는데 이 대서양 쪽에서 나타나는 것이 허리케인입니다. 다 열대저기압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양. 자, 여기도 0도 근처니까 다 지금 고온 다습한 지금 지역이죠. 자, 인도양 쪽에서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대저기압이 발생해야 되는 것인데 태풍, 사이클론, 허리케인 다 비슷한 것인데 이것이 생기는 이 바다에 따라서 지금 이름이 다르게 붙여졌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 더워야 되기 때문에 이 적도 근처, 0도 근처인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저희 대기대순환 했었죠? 대기대순환에서 자,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뭐가 불었죠? 무역풍이 불었죠. 자, 무역풍 이런 식으로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편서풍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이 이런 식으로 불게 되는데 이 바람의 영향을 태풍도 받게 됩니다. 자, 태풍이 이쪽에서 이제 발생을 해서요. 자, 우리나라 어디 있죠? 자,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자, 태풍은 처음에는 이 무역풍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약간 서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처음엔 하게 되는데, 자, 이 30도 근처에 도달을 하면은 진행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 편서풍 영향 때문에 완전하게 이렇게 휘어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동그라미를 예를 들면 태풍이라고 할 때, 자, 지금 편서풍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태풍은 이런 식으로 지금 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 노란색은 태풍 내 바람인데요. 이 태풍 내 바람이랑 그 다음에 태풍의 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오른쪽은 더 세집니다. 풍속이 더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강해서 이 오른쪽을 위험 반원이라고 하고요. 위험 반원이라고 하고, 자, 이쪽은 태풍 내 바람은 이렇게 가는데 지금 태풍 자체의 이동 방향은 이렇죠.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안전하다 해서 안전 반원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편서풍이랑 이 풍향이랑 이 안쪽의 풍향이랑 반대라서 풍속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 왼쪽은 안전반원, 오른쪽은 위험반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항상 태풍이 진행하는 방향을 보고요. 오른쪽에 이게 거쳐가는 그 지역이 위험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태풍이 진행하다가요. 이 육지 쪽에 이제 가게 되면 지면과랑 당연히 마찰이 이제 생기죠. 그 다음에 이 태풍은 사실 뭐 때문에 생겼죠? 그쵸, 자, 바다였죠. 수증기 때문에 생겼었는데 육지에는 수증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뭐가 있다? 마찰력이 조금 더 생긴다. 이렇기 때문에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고위도 쪽으로 가게 되죠. 수온이 낮습니다. 온도가 낮다 보면은 이 수증기나 열을 충분하게 공급을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세력이 약해지고요. 결국에 세력이 약해져서 얘는 온대저기압. 자, 우리 예전에 배웠습니다. 온대저기압으로 바뀌어서 소멸하게 됩니다. 일단 태풍의 구조를 보면요. 이 안쪽은 저기압이죠. 공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바깥쪽은 공기가 많아요. 고기압이고요. 사실은 이 기압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강한 바람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태풍의 중심 쪽으로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회전을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는데 이때 어느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여든 공기가 이제 결국에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자, 상승 기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상승 기류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이렇게 빠르게 회전하면서 모여든 공기가 상승해서요. 이런 탑 모양의 이런 정란운을 이제 발생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심 부분에서는 어떤 게 생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하강 기류가 생긴다는 거죠. 이 하강 기류 같은 경우에는 하강 기류 발생했습니다. 구름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기 때문에 이 하강 기류, 이 가운데 부분은 이제 구름이 없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날씨가 맑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태풍의 모습이 여기는 구름이 없죠. 자, 여기를 태풍의 눈이라고 하고요. 태풍의 눈 부분에서는 하강기류, 자, 하강기류 때문에 날씨가 맑고 사실은 바람이 약한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하강기류, 이 눈 주변을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의 벽처럼 생긴다 그래서 이 눈벽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이렇게 정란운이 발달해서 거대한 눈벽이 형성이 되고요. 이 주변에는 또 저근형 구름으로 이루어진 이런 구름띠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 태풍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동을 할 때는 그림에서 보시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 월별로 이동 경로가 조금 다릅니다. 7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 8월은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태풍이 지나갈 때는 7월이나 8월 중에 여기 우리나라를 태풍이 지나가는 거고요. 다른 월에는 이동 경로를 보다시피 우리나라를 거의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자, 아까 배웠다시피요. 이 지나갈 때, 자, 이 태풍의 어디?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었죠. 자, 그래서 오른쪽이 지나가는 지역이 위험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면은 이쪽 오른쪽이 지나가는 그 지역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태풍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